네, AI라는 키워드가 다시금 불을 뿜어주고 있는 시장, 인간 양봉 같은 남자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불타는 월요일입니다. 네, 불타는 월요일 우리 매니저님 유니폼처럼 활활 타주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시장, 반등불을 켜주고 있는 시장을 더 잘 이해하고 네. 또 전략을 잘 짜보기 위해서는 저희 또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들어가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금요일만 하더라도 뭐 클로드 코워크나 그다음에 이제 AI 거품론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또 갑자기 주말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자,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료 한번 보시죠. 네, 바로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로는 가장 매크로부터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보시면은 바로 이제 캐비넛이 차기 연준 의장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가 실제로 나왔던 내용인데 네. 요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뉴스 기사를 막 찾아보려고 해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 이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나온 건데 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물가 자극 없이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해서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가 됐는데 네. 그거 이제 보도돼서 번역한 기사가 딸랑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찾아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 덕분에 일단은 이렇게 나스닥이 급등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캐미넛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연준 이사일 때도 약간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면서 맞아요. 또 이제 우려를 낳았었지만은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지명하면서도 이제 농담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면 고소할 것이다. 뭐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확실히 확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이런 멘트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바로 반등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뭐 그리스펀식 판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생산성을 공격적으로 좀 늘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경제를 강세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라는 거는 앨런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로봇이 본격적으로 대세가 된다면 이제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건비가 확 감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물가가 안정되면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상당히 그 이제 보편적인 어떤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또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건데 그런 한 흐름으로 이번에 같이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장 매크로 단에 있는 시황부터 점검을 해봤는데요.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를 또 흔들었던 AI 관련 이슈에는 젠슨왕이 또 정점에 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CEO인 젠슨왕이 AI 인프라는 7, 8년이 지속될 것이고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AI 거품론을 이야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골드만삭스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거품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던 그 언론사고 그 다음에 네. 또 증권사인데 지금 이제 언론에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좀 그 우려를 좀 일축시키는 얘기를 하면서 또 투자자들의 어떤 그 또 다시 한번 기대를 올리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바로 볼게요. 네. 이어서. 다음 자, 내용이요. 네,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또 유독 강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HBM4 경쟁에서 사실상 탈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드렸었지만은 HBM4부터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독주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본에 팹을 짓고 있는데 그게 이제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사실상 그때부터 다시 경쟁 모드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향후 2년 동안은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시한 반도체 AI 붐은 우리나라에서 또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주 반드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창원 매니저님이 아주 예전부터 네. 마이크론이 점유율을 좀 축소하고 있으면서 양강 네. 구도로 굳혀질 확률이 높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정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매크로단도 잘 살펴봤는데 어떤 종목을 볼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마그마주와 볼케이노주 나눠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마그마주 잘 가고 있어서 한번 네.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전거래일에 들어갔던 PSK홀딩스 수익률 기준으로는 9%대 찍히고 있고 네. 더 늘려가고 있네요. 13.1%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분석 한번 해주신다면요. 먼저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PSK홀딩스 그리고 이제 로봇주 한국 PIM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제가 이제 우리 또 불타오르네를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지금은 오히려 뭐 내수주나 아니면은 또 시장 안 좋을 때 상승하는 테마주보다는 오히려 이런 그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들을 바닥에서 그리고 단기 저점에서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PSK홀딩스 편입을 했었고요.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도 상당히 좋아서 맞아요. 일단 당일에도 수익률이 좋았고 오늘도 추가로 이제 갭이 뜨면서 수익률 또 바로 또 이틀 만에 13% 넘게 지금 찍혀 있는데요. 뭐 정고점 무난하게 넘을 것 같으니까 그냥 오늘 물론 아침에 또 이렇게 일시적으로 시장이 뜨면은 단기 물량은 나올 수 있어요. 단타 네. 물량.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종가 베팅한 물량이나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약간 전강 후약 정도 느낌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해버리면 내일 또 뜨면 못 잡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타이밍이 아닌 방향성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거래일에 이 종목 들어갈 때도 눌리고 있으면서 들어가길래 매니저님이 네. 오히려 좋다 이렇게 네, 언급을 맞아요.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AI라는 목적지 잘 설정해 두고 홀딩 전략 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마그마주 안에서 한 종목 더 보고 갈게요. 네. 저희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비교적 좀 오래 끌고 가고 있거든요. 네. 2월 3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뭐 2월 3일 매수해서 지금 얼마 안 됐죠. 그쵸. 네, 저는 이제 이 종목은 한참 더 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단발성 이슈나 아니면은 이런 잔파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이거는 뭐 1년, 2년 놓고 봤을 때 전고점이 14만 8천 원인데 충분히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길게 말할 것 없이 이 종목은 당연히 홀딩하고 차익 실현하지 말고 그대로 들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두 종목 모두를 통과하는 전략은 목적지까지 가는 잔파동에 네. 흔들리지 말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마그마주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마그마주도 공개가 되자마자 현재가로 편입이 되니까요. 이 부분 꼭 유념하고 함께 가격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마그마주 바로 볼게요. 화면 통해서 보시죠. 네, 공개가 네. 되는 순간 28,200원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정말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방송 임박할 때까지 맞아요. 네, 결정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자료 만들고 하느라 네, 제가 아침에 정말 미션 임파서블 영화 찍는 것처럼 진짜 열심히 만들어 정말 오시잖아요. 바빴는데요. 왜냐면 네. 여러분들 이제 잘 보세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물론 금요일 날 불타오르네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뭐 이틀 만에 그냥 10% 넘게 다 네. 수익이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금요일 날 용기 있게 저점 들어가신 분들은 다 수익인데 저는 그래도 그냥 방송을 위한 추천이 아니라 네. 그래도 불타오르네를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는 정말 수익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 뭐 많이 그러니까 아침에 뜨잖아요. 네. 그건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조금은 덜 뜨는 거 뭐 없을까? 예, 그거를 이제 그런데 이제 또 덜 뜨는 종목들 중에서도 또 완전히 시장 중심에서 이탈하면 또 안 가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제 시장 좋을 때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뜨면서 이제 장비주가 위주로 많이 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좋겠지만 신규 매수한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그래서 약간 그 안에서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장비 다음에는 이런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라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가온칩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끝에 끝까지 고민하다가
준비하다가 방송 임박하면서 들고 오셨거든요. 맞습니다. 설계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가온칩스입니다. 네. 어떤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대표적인 디자인 하우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파도 이슈로도 한번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들 상당히 또 좀 논란이 있었었지만은,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이 진짜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았지만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삼성 파운드리 이나노 AI 칩 개발 이번에 협력하면서 본격적으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이나노 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피지컬 AI 쪽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갈 차세대 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온칩스가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또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중국이 또 엄청나게 치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미국과 사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AI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중국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고객 다변화를 위해서 중국 법인을 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사실 확인을 위해선 기사를 보는 게 가장 네. 중요하겠죠. 다음 네. 장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가온칩스 중국 법인 중국 현지 법인 설립해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고객을 유치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투트랙이죠, HBM, 엔비디아의 HBM과 그 다음에 D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상당히 또 그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작년에 보더라도 중국향 매출이 거의 50% 육박할 정도로 아직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 다변화를 통해서 지금 가온칩스도 실적을 좀 늘리는,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을 좀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중국 법인 개소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법인이라는 중요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고심하면서 네. 골라오셨고 네. 그만큼 갭이 좀 들뜨는 종목으로 가져오셨다라고 맞습니다. 하신 네. 만큼 차트가 정말 궁금해요. 네, 한번 좀 멀리 볼게요. 멀리요? 보시면은, 네. 멀리 보시면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12만 7,900원까지 네. 이제 상당히 또 강한 급등을 보여줬다가 최근에는 바닥에서 박스권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이제 막 올라가려고 준비 중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반도체 뭐 특히 장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제가 잠깐 보고 나왔었지만은 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장비주들 기본 뭐 최소 5% 아니면 뭐 10%씩 떠서 시작하는데, 그런 종목보다는 제가 이제 실제로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오늘 이제 가온칩스 이 자리에서 또 모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마그마주로 바닥주로 본다면은 저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온칩스 한번 지금 이제 현재가로 바로 편입이 됐죠. 매수가는 68,200원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저는 가온칩스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까지 받쳐주는 해기 때문에 저는 정고점도 시장 좋으면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도 받쳐주면.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88,000원 잡을게요. 그리고 터치하면 올라가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52,000원 잡고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라인은 88,000원이지만 전고점 거의 2배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2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그마주를 만나봤으니까 또 볼케이노주를 만날 차례인데요. 네. 리뷰 역시나 먼저 한번 하고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거래일 한국 PIM 이렇게 네.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들어갔는데 네. 변동성에 유의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진짜 변동성 크네요. 23%나 네, 맞습니다. 올랐어요. 네. 한국 PIM 제가 이제 편입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고점만 가도 따블이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면은 손실 볼 가능성이 많지만 또 시장 안 좋을 때는 급락도 그만큼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저가 매수 형태로 이제 제가 편입을 한 건데요. 금요일 날 이제 여기서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23.5% 벌써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틀 이거래일 만에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있고요. 당연히 저는 이제 전고점 봤으니까 거기까지 끌고 갈 예정이고, 여러분들 오늘도 로봇주 가지고 나왔어요. 좀 끼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혹시나 한국 PIM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네.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 용기 있게 했지만 네.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 금요일 날 그 시장 안 좋을 때 맞아요. 맞아 전쟁터에서 믿고 매수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놓치셨다면 또 오늘 종목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거래에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시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렇게 오르고 있는 시장에서도 들어갈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지난 거래일에 용기를 못 내셨던 분들은 오늘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대감 점점 커져가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의 볼케이노주도 공개가 되자마자 바로 매매가 되니까요. 함께 전략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볼케이노주 화면 통해서 보시죠. 해성 네. 에어 로보틱스도 13,600원으로 편입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해성에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성 TPC라는 종목이고요. 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엘리베이터용 감속기를 만들던 회사였어요. 감속기. 네, 감속기는 여러분들 뭐 SBB테크나 그다음에 하이젠 RNM이나 우리가 이제 속도를 힘으로 바꿔주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부품이죠. 그리고 이 감속기와 모듈과 이제 모터를 모아놓은 거를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그 액추에이터 관련 또 대표 종목이 뭐 로보티즈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5년부터 로봇주가 바닥에서 뭐 100%, 200%, 500% 폭등한 종목들이 대부분이 감속기랑 액추에이터 관련주가 많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로봇에서 거의 한 30%에서 35%의 생산 단가를 차지하고 그만큼 이제 워낙 원가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핵심 부품이겠죠.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뒤늦게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는 덜 올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국내 유일 고정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양산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정부 구책 사업과 그다음에 세계 인류 상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속기도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네. 그것도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대 주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K로 오버펀드로 최대주가 변경이 됐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로봇 쪽으로 이제 투자하는 그런 이제 펀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와 생산 사업화의 밸류체인을 구축을 해서 이제 앞으로 로봇 시대에 좀 대응하겠다라는 회사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또 한국 PIM 또 설명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지컬 AI와 또한 우리 국내의 그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 조립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공장을 5년 동안 약 50조 원을 들여서 앞으로 이제 건설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우리가 이제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차 있고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있듯이 네. 로봇도 그런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PIM을 말씀해 주셨을 때처럼 네. 이제 로봇 안에서는 얼마나 로봇 쪽으로 피봇이 많이 되느냐 이게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자료에서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를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네, 바로 여기 볼까요? 보시면은 잘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감속기라는 거는 속도를 힘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토크.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지금 해성 에어로 로보틱스에서 네. 하고 있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돌아가면서 고정 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감속기는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 요 내용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이 해성 에어 로보틱스만 생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까지 한번 낱낱이 뜯어봤습니다. 그럼 차트도 한번 낱낱이 뜯어볼까요? 네, 자 보시면은 요 내용 여기만 좀 보시면은 확대해볼까요? 네, 지금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근에 로봇주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PR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폭등을 하는데 반대로 시장 안 좋을 때는 그만큼 변동성도 커져서 오히려 저가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종목도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단기에 한 60%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로봇은 계속 갈 거고 해성 에어 로보틱스도 그 산업 중심 안에 있다면 저는 충분히 전고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봐서 목표가는 15,900원, 손절가는 12,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종목 불타오르게 편입을 해봤습니다. 아, 이렇게 고심해서 만들어주신 자료는 밴드에 무료로 공개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은 또 라이브로 찾아뵐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더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린 거는 제가 오후 4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장중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창원 주식밴드라고 검색하시면 제 밴드 통해서 무료로도 여러분들 시장 방향성과 시향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오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불타오르는 기세 가지고 장 마감 이후에는 이창원 매니저의 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창원의 불타오르네 그리고 증시 오늘은 내일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